정청래 법사위원장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 전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저렇게 참 조롱과 조롱과 어떻게 보면 저급한 단어를 저렇게 끊이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놀라울 정도인데 또 어제는 그 소위 이제 전국민 25만 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항의하자 퇴거 명령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원들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 그래서 유상범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의힘 간사는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서 언론에서 빌런 악당이란 말도 나가 이런 소란의 모습을 저는 어떻게 원인제 공자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맞습니다. 보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폭염과 습한 날씨에서 참 짜증을 더해주는 장면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정치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예. 굉장히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그래요. 그 사람은 눈동건의 주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럼요. 8호 학번이고 이제 89년도에 당시에 그 뭐 방화 사건에 참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류도 아닌 사람이 딱 권력을 잡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뭔가 힘으로 보여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실제에서 운동권 잔당이 예. 힘을 주니까 예.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예. 마치 모든 것을 퇴거 명령 누가 누구를 퇴거한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정청래 위원장 퇴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 정청래 위원장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있으신 것 같고 많죠.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쨌든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니까 퇴거는 네가 당해라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마포구 의원인데 마포구에 계신 우리 저 국민들이 이렇게 심화되면요. 당신 제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저는 플래카드가 걸릴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우리 마포의 수치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자기 독자를 한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이 그 지역구 활동은 또 무지하게 잘. 지역 활동을 많이 예. 한다 하더라도 잘한답니다. 잘한답니다.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는 거와 그러니까요. 국민의 상식과 그렇죠. 그럼요.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는 마포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대표자를 향해서 당시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하지 마세요. 미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은 시민단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의정감시센터 같은 데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다른 게 낙천 운동도 합법화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일탈행위를 하게 되면 당신 다음에 분명하게 내가 낙선운동 하겠다. 예. 낙천운동 하겠다고 공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돼요. 불법입니다. 예. 그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이게 완전히 권력화됐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진영과 그리고 너무 유착이 됐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와해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지금 입법부의 독재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시민단체의 권력화, 예. 정치화로 인해 가지고 견제하는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유착이 되다 보니까 더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런 불법이라는 폭우와 장마가 있었을 때 막아줄 댐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한쪽은 뚫려 있는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 참 그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소위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네.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이번에 쌍방울 대국 송금 네네. 추가 또 새로운 이재명 기소한 대표 기소가 사람. 됐죠. 왜냐하면 이쪽 유죄가 나왔고 그렇죠. 이것도 진행에 따라서 되게 빨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데 이 기소한 부장검사를 또 이 민주당이 고발했죠. 공수처에 네네. 고발했는데 수원지검 서현옥 검사라고 이제 실명까지 특정했는데 아니 또 이 양반이 지금 상중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상중이라는데 아니 보통은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절박하더라도 상중인 사람한테 대해서는 최소한 피해주는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중인 사람을 상대로 기소했다고 그거를 그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 이것도 선뜻 국민들이 봐서 너 잘했다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싸가지 없는 민주당이죠. 싸가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과감히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지금 상중인 분을 그러니까요.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를 위한 척 얘기를 하지만 다 모든 게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재명 민주당이라는 거를 아주 백일하게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예. 그게 더 문제인 거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요. 가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청문회라는 것에 대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우리도 이제 공청회가 있고 청문회가 있고 국정조사가 다 이게 그 국회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청문회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입법 청문회가 있고요. 조사 청문회가 있고 감사 청문회가 있고 인준 청문회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청문회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입법 청문회와 예. 그다음에 민원 청문회인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을 하겠다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일종의 시동을 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청문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을 넘어서서 오만과 그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헌법적 사고를 무시하는 그런 폭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연성 독재란 말도 나오고 다수의 폭정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데 연성 독재. 네. 이런 것들을 아직 정말 이럴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의 사례를 민주당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제 정치학이 같은 데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도 산업화도 잘하고 민주도 꽤 알뜰살뜰 잘 진척시켜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탄핵이 일상화되고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상해져갖고 중남미 어느 나라 비슷해졌는데 그때 2023년, 202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 사례 연구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뭐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쓴 말이 많잖아요. 레비츠키라든지 다니엘 교수가 있었던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는 성문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이 규범이 무너지는 순간 예.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자제보다는 폭주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관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켜버리죠. 예. 정반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레브치키 교수가 정확한 사례를 미국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찾을 수 있구나. 그거에 지금 민주당이 아주 굉장히 나쁜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새 사례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케이스를 던져줬는데 한강의 추락 뭐 이런 것도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주화가 퇴보했다는 사례가 제발 국제 정치학 교과서에 실리지 않기를 그런 일이 없기를 87년도에 우리 6월 항쟁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는데 우리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우리 최장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민주화의 87년도 민주화의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라는 말 썼는데 저는 현재의 그 광국 의회 정치를 보면은 퇴보를 넘어서 저지라로 치닫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정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 이재명 구하기와 다 연결됐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한국 정치를 더 슬프게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로 주호영 그 부의장이 인터뷰에서 증오의 구판을 멈춰라.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보면은 너무 이제 뻔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렇게 막 폭정을 하고 그러더라도 선거를 앞두면 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음 선거가 이제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다만 그 사이사이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폭정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아까 얘기하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죠.